어제 국토위 국감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더라고요. 부산 코레일 부산 역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2층에 본래 부산의 유명한 삼진어묵이라는 회사가 입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가대한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입찰을 올해 포기하고 철수를 했었거든요. 그 맞은편에 광장이라는 호텔 2층을 빌려서 아마 판매소를 옮겼을 겁니다. 이 삼진어묵이 코레일의 임대료를 얼마 정도 냈다고 알고 계십니까?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예, 2016년도에 36억 3천만 원을 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같으니까. 36억 3천만 원 임대료가. 2015년도에 33억 8천만 원을 줬습니다. 삼진어묵이 특별히 많이 낸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매장도 사실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참 가관입니다, 용산역의 그 패스트푸드점은 6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동대구역 빵집 6억 받아요. 코레일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전국 역사내 전문 매장 564개 중에서 104개 매장이 연간 임대료만 1억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백화점도 이리 비싸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매출의 38%까지 임대 수수료로 내고 있고요. 이 38% 수익금의 38%를 내는데 이 가관인 것은 이익이 안 나도 벌금을 물린다는 겁니다. 이 무슨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수원역이 조그마한 타르트라는 이 디저트를 판매하는 가게가 평수가 0.8평이더라고요. 한 평도 아니고. 1년 임대료가 8,400만 원입니다. 예?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부산역과 가까이에 있는 프랜차이즈 빵집 임대료가 얼마인지 조사를 좀 해봤어요. 부산역 근처에 20평짜리 베이커리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 340만 원입니다. 그럼 21평 베이커리는 보증금이 1억 2천에 월 200만 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부산 역사 내에 있는 같은 브랜드 매장은 14평에 3억 5천만 원이고 월 임대료가 3천만 원이에요. 코레일은 이러한 그 매장 임대료만으로 지난해 425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근데 인천공항 잘 아시죠? 예. 여긴 더 심각합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 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한전을 하는데 왜 이리 차이가 많이 날까? 그걸 조사를 하다가 이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롯데 면세점은 4,500억이고 신라 면세점은 2,700억 정도는 이미 보도가 났으니까 아실 거예요. 은행 한전소도 600억입니다. 은행 한전소가 몇 평 될 것 같습니까? 왜 우리가 한전 수수료를 이렇게 공항에 나가 많이 줘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결국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120억이고요. 통신사업 휴대폰 로망하는 곳은 연간 128억입니다. 우리는 로밍을 해줄 적에 그래 의미 없이 그냥 로밍을 받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내는 임대료가 128억이에요. 네?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것은 저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코레일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원래 이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 코레일의 비운송 부문의 독과점 구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관련 내용이 이것과 관련된 것일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천공항공사나 여러 공기업들이 사실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임대료 수입 등의 여러 가지 횡포를 부리는 것에 관해서는 제가 취임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공공부문의 횡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서 독점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시니 고마운데요. 제가 조금만 예. 말씀을 더 드릴게요. 이렇게 비싼 임대료의 더 큰 문제는 최저 수수료 보장이라는 이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담보로 공공기관이 이 이익을 챙겨간다는 겁니다. 아니 돈을 벌지를 못해가지고 죽을 맛인데 그거를 벌칙금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악질업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 공공기관입니까? 이게 공기업입니까? 이게
코레일의 그 전문점 운영 지책을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임대배당의 최저 하한 매출액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최저 매출액을 못 맞추거나 전년 대비해서 90% 떨어지면 쫓겨나요. 이런 임대 조건도 있어요. 그리고 매장 매출의 25%를 임대 수수료로 떼가는데 문제는 임대 매장이 매출이 적을 경우에는 이 장사 못하게 하는 것 정도까지가 아니고요. 이 뭐 계약을 다시는 코레일하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블랙리스트라는 리스트를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런 업자는 아예 안 데리고 들어와요. 업체를 응하지도 못하게 해요. 예? 쉽게 말하면 최저 하한 매출액이 100억이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상 벌 경우에 25%를 당연히 떼가고요. 90만 원밖에 못 벌 경우는 90만 원에 대한 25%의 수수료의 목표치까지 10만 원 모자라는 데서 25%를 부과하는 정말 고리대금 업자도 이런 짓 안 할 겁니다. 예? 나는 이번에 이 국감을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결국 국민 세금으로 공기업 만들어 놓고 국민들 어떻게 도움되게 운영해라고 했더만은 자기 배 채우는데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이 우리가 백화점이 이런 일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아마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우리 그 국정감사하는데 백화점 관계자들 전부 줄줄이 다 불려왔을걸요? 네? 코레일은 말이죠. 하물며 이런 짓까지 해요. 계산하는 포스 시스템도 자기들 거 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들어간 임대는 업자가 2개의 포스를 설치하게 되면 이게 가격이 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인건비도 더 들어가요. 네? 이 악질적인 불공정 갑질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피해가 결국은 이 뭐 국민들 피해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세금으로 만들어난 기업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작태를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겪고 있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기재부하고도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수익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직원들 수익 성과금을 높게 받게 되면 급료를 더 받아 보너스를 더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소상공인이나 기업인 일에 옥죄 가지고 공기업 직원 배불리는데 이런 제도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이 임대차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공정위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표준 계약서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레일 역사들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정말 최근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요. 빵집 하나 입찰을 하는데요. 1년에 34억 써낸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게 공기업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꼭 공정위가 전담팀을 만들어서라도 저는 조사를 해서 이거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기재부의 소관이겠습니다만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아마 좀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공공기관을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부담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공정위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공기업들의 공공기관들의 갑질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위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조사 조치하도록 입찰해가지고요. 하겠습니다. 최고가 서는 사람들 주는 그런 제도를 계속하는 동안 이 방법은 이런 피해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럼 매출의 38%까지 임대 수수료로 내고 있고요. 이 38% 수익금의 38%를 내는데 이 가관인 것은 이익이 안 나도 벌금을 물린다는 겁니다. 이 무슨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수원역이 조그마한 타르트라는 이 디저트를 판매하는 가게가 평수가 0.8평이더라고요. 한 평도 아니고. 이 1년 임대료가 8,400만 원입니다. 예?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부산역과 가까이에 있는 프랜차이즈 빵집 임대료가 얼마인지 조사를 좀 해봤어요. 부산역 근처에 20평짜리 베이커리 그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 340만 원입니다. 그럼 21평 베이커리는 보증금이 1억 2천에 월 200만 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부산 역사 내에 있는 같은 브랜드 매장은 14평에 3억 5천만 원이고 월 임대료가 3천만 원이에요. 코레일은 이러한 그 매장 임대료만으로 지난해 425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근데 인천공항 잘 아시죠? 예. 여긴 더 심각합니다. 어제 국토위 국감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더라고요. 부산 그 코레일 부산 역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2층에 원래 부산의 유명한 삼진어묵이라는 회사가 입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가대한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입찰을 올해 포기하고 철수를 했었거든요. 그 맞은편에 광장이라는 호텔 2층을 빌려서 아마 판매소를 옮겼을 겁니다. 이 삼진어묵이 코레일의 임대료를 얼마 정도 냈다고 알고 계십니까?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예. 예, 2016년도에 36억 3천만 원을 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같으니까. 36억 3천만 원 임대료가. 2015년도에 33억 8천만 원을 줬습니다. 삼진어묵이 특별히 많이 낸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매장도 사실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참 가관입니다, 용산역의 그 패스트푸드점은 6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동대구역 빵집 6억 받아요. 코레일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전국 역사내 전문 매장 564개 중에서 104개 매장이 연간 임대료만 1억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백화점도 이리 비싸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우연찮게 이 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한전을 하는데 왜 이리 차이가 많이 날까? 그걸 조사를 하다가 이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롯데 면세점은 4,500억이고 신라 면세점은 2,700억 정도는 이미 보도가 나서니까 아실 거예요. 은행 한전소도 600억입니다. 은행 한전소가 몇 평 될 것 같습니까? 왜 우리가 한전 수수료를 이렇게 공항에 나가 많이 줘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결국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120억이고요. 통신사업 휴대폰 로망하는 곳은 연간 128억입니다. 우리는 로밍을 해줄 적에 그래 의미 없이 그냥 로밍을 받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내는 임대료가 128억이에요. 네?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것은 저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코레일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원래 이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 코레일의 비운송 부문의 독과점 구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관련 내용이 이것과 관련된 것일 것 같습니다. 임대 매장이 매출이 적을 경우에는 이 장사 못하게 하는 것 정도까지가 아니고요. 이 계약을 다시는 코레일하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블랙리스트라는 리스트를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런 업자는 아예 안 데리고 들어와요. 업체를 응하지도 못하게 해요. 네? 쉽게 말하면 최저하한 매출액이 100억이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상 벌 경우에 25%를 당연히 떼가고요. 90만 원밖에 못 벌 경우는 90만 원에 대한 25%의 수수료의 목표치까지 10만 원 모자라는 데서 25%를 부과하는 정말 고리대금업자도 이런 짓 안 할 겁니다. 네? 나는 이번에 이 국감을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결국 국민 세금으로 공기업 만들어 놓고 국민들 어떻게 도움되게 운영해라고 했더만은 자기 배 채우는데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이 우리가 백화점이 이런 일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아마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우리 국정감사하는데 백화점 관계자들 전부 줄줄이 다 불려왔을걸요? 네? 코레일은 말이죠. 하물며 이런 짓까지 해요. 계산하는 더 나아가서 인천공항공사나 여러 공기업들이 사실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임대료 수입 등의 여러 가지 횡포를 부리는 것에 관해서는
제가 취임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공공부문의 횡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서 독점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시니 고마운데요. 제가 조금만 예. 말씀을 더 드릴게요. 이렇게 비싼 임대료의 더 큰 문제는 최저 수수료 보장이라는 이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담보로 공공기관이 이 이익을 챙겨간다는 겁니다. 아니, 돈을 벌지를 못해가지고 죽을 맛인데 그거를 벌칙금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악질업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 공공기관입니까, 이게? 공기업입니까, 이게? 코레일의 그 전문점 운영 지칙을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임대배당의 최저 하한 매출액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최저 매출액을 못 맞추거나 전년 대비해서 90% 떨어지면 쫓겨나요. 이런 임대 조건도 있어요. 그리고 매장 매출의 25%를 임대 수수료로 떼가는데 문제는 임대 매출